굴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시나요? 비싼 크림을 바르고 값비싼 레이저 시술까지 받아봤는데도 기미와 잡티가 사라지지 않아 속상했던 적 있으신가요? 잠시 멈춰주세요. 여러분의 피부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신감은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이 그 가치를 되찾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과 전문의 박세훈입니다. 30년 넘게 무려 3만 명 이상의 환자분들과 만나며 아시아인의 피부 고민, 특히 기미와 잡티를 연구해 왔습니다. 이제 8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삶이 더 밝아지도록 돕는 게 제 기쁨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 68세 이영자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영자님은 기미 때문에 몇 년간 거울을 피하며 살았습니다. 박사님, 화장을 해도 칙칙해 보이고 친구들과 사진 찍는 것도 꺼려져요. 남편과 외출할 때도 얼굴을 가리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엔 깊은 상실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기미는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자신감, 부부 사이의 따뜻한 대화, 심지어 삶의 활력까지 앗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4개월 후 이영자님은 저를 찾아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요즘 남편이 제 얼굴이 밝아졌다고, 다시 예뻐졌다고 하네요. 저도 거울을 볼 때마다 기뻐요. 그녀의 변화는 값비싼 치료나 복잡한 시술이 아니었습니다. 단돈 1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과 과학에 기반한 관리법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꿈꾸시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 기미와 잡티의 진짜 원인을 파헤치고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비싼 크림. 약속드릴게요. 비싼 돈 들이지 않고도 안전하고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피부와 자신감을 되찾는 여정이 될 겁니다. 혹시 지금 피부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기미와 잡티를 날려버릴 비밀을 함께 알아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지금 시작합니다. 기미와 잡티, 그냥 피부에 생긴 점일 뿐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둘 다 비슷한 문제라고 여겨왔나요?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하지만 사실 기미와 잡티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시간과 돈을 낭비할 뿐 아니라 피부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피부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분들의 피부 고민을 해결해온 박세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기미와 잡티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여러분의 피부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먼저 기미, 즉 멜라스마를 떠올려 보세요. 마치 깨끗한 모래사장에 누가 숟가루를 살짝 뿌린 듯 경계가 흐릿하게 번지며 퍼져가는 색소 침착입니다. 부드럽게 물감이 번지듯 이마나 볼, 턱에 은은하게 자리 잡죠. 반면 흑자, 흔히 잡티라고 부르는 것은 모래밭 위에 툭 떨어진 돌멩이처럼 경계가 뚜렷하고 색이 선명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겉모습만 다른 게 아닙니다. 치료법과 관리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하는 게 성공적인 피부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제가 만난 70세 김영숙님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김영숙님은 10년 넘게 기미로 고민하며 잡티용 레이저 치료를 받았지만 오히려 피부가 민감해지고 색소가 더 두드러졌다고 했습니다. 박사님, 왜 더 나빠진 걸까요? 비싼 돈 들였는데. 그녀의 한숨 섞인 질문은 많은 분들이 겪는 오해를 보여줍니다. 기미와 잡티를 같은 문제로 생각하면 잘못된 치료로 시간과 돈,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자신감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미와 흑자는
왜 생기는 걸까요? 기미는 단순히 햇빛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자외선은 큰 원인이지만 그 이면에는 더 복잡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르몬 변화가 큰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 폐경기나 피임약 복용, 임신 중 호르몬 변동은 기미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66세 최미경님은 폐경 후 갑자기 이마에 기미가 번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박사님, 젊을 때는 이런 적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요? 그녀는 햇빛을 피하려고 모자를 썼지만 기미는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시아 여성의 3조 40%가 평생 한 번 이상 기미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인의 피부는 멜라닌 생성이 활발해 기미가 더 쉽게 생길 수 있죠. 게다가 스트레스나 잘못된 스킨케어 습관도 기미를 부추깁니다. 반면 흑자는 주로 나이 들면서 표피에 축적된 멜라닌 때문에 생깁니다. 햇빛에 오래 노출된 직업을 가진 분들, 예를 들어 농사를 짓거나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흔히 나타나죠. 72세 박철수님은 농사일을 하며 생긴 잡티 때문에 고민했지만 단 2번의 레이저 치료로 피부가 한결 깨끗해졌습니다. 박사님, 이렇게 간단할 줄 알았으면 진작 올 걸 그랬어요. 그의 미소는 정확한 진단의 힘을 보여줍니다. 이 차이를 아는 건 왜 중요할까요? 기미는 깊은 진피층까지 침투해 재발 가능성이 높고 치료가 복잡합니다. 반면 흑자는 표피에 국한된 경우가 많아 비교적 간단한 치료로 빠르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치료를 받으면 김영숙님처럼 피부가 더 민감해지거나 색소 침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통해 깨달은 건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미인지 잡티인지 헷갈린 적 있으신가요? 지금 거울을 보고 자신의 피부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미는 부드럽게 번지는 느낌인가요? 아니면 잡티처럼 선명한 점들인가요? 이 작은 관찰이 여러분의 피부 관리 여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잠깐 상상해 볼까요? 기미나 잡티 때문에 거울 앞에서 망설였던 순간들, 화장을 두껍게 해도 가려지지 않아 속상했던 날들, 혹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신감이 부족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이런 고민이 여러분의 일상을 얼마나 무겁게 만들었나요?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기미와 흑자는 올바른 이해와 관리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비싼 시술이나 값비싼 크림 없이도 말이죠. 여러분의 피부는 지금 어떤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 이야기가 저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기미와 흑자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왜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닌지 더 깊이 알아볼까요?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볼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혹시 왜 이렇게 칙칙해 보이지? 라며 한숨을 내쉬신 적 있으신가요? 기미와 흑자는 단순히 피부 위의 색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신감, 사람들과의 관계, 심지어 부부 사이의 따뜻한 순간까지 영향을 미치는 삶의 큰 부분을 건드리는 문제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피부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분들께 기미와 흑자는 단순한 피부 고민이 아니라 거울 속에서 자신을 마주하는 용기를 빼앗아가는 장애물이었죠. 오늘은 기미와 흑자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걸 극복하면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62세 이수진님의 사례를 떠올려 봅니다. 이수진님은 어느 날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화장을 두껍게 해도 얼굴이 어두워 보여요. 친구들이 자꾸 피곤해 보인다고 하니
점점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녀의 목소리엔 깊은 상실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기미 때문에 피부톤이 고르지 않다 보니 아무리 예쁜 옷을 입고 화장을 해도 얼굴이 칙칙하고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심지어 남편과의 대화에서도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죠. 남편이 저를 예전처럼 안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초라해 보여서일까요? 이수진님의 이야기는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기미를 가진 여성의 60% 이상이 자신감 저하를 느끼고 사회적 교류가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한국 여성분들께 기미는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마주하는데 걸림돌이 되곤 합니다. 왜 기미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까요? 기미는 진피층까지 깊게 침투해 피부톤을 고르지 않게 만듭니다. 마치 맑은 유리창에 먹물이 번진 듯 얼굴 전체가 어두워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게 하죠. 화장으로 가리려 해도 쉽게 덮이지 않고 오히려 두꺼운 화장이 피부를 더 피곤해 보이게 만듭니다. 65세 김미영님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사님, 젊을 땐 화장만 하면 자신감이 생겼는데 이제는 아무리 공들여도 소용없어요. 그녀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사진 찍기를 꺼리게 됐고 점점 집 밖으로 나오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미는 우리의 마음, 사람들과의 연결, 심지어 부부 사이의 따뜻한 순간까지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거울 앞에서 자신감을 잃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졌는지 떠올려 보세요.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미와 흑자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수진님은 6개월간 꾸준한 홈케어와 간단한 병원 치료를 병행하며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다시 찾아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이제 제 얼굴이 제 나이를 말하지 않아요. 친구들과 사진 찍는 게 즐거워졌고 남편도 요즘 저를 더 자주 쳐다봐요. 그녀의 비결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선크림을 꼼꼼히 바르고 비타민C 세럼과 나이아시나마이드를 꾸준히 사용한 것뿐이죠. 여기에 간단한 레이저 치료를 몇 번 곁들였습니다. 이수진님의 변화는 단순히 피부톤이 밝아진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사람들과 어울리고 남편과 다정한 대화를 나누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도 작은 희망이 생기셨나요? 기미와 흑자는 여러분을 가두는 감옥이 아닙니다. 올바른 관리와 약간의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증명해 주셨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68세 박정희님은 처음엔 이 나이에 뭐 피부 관리까지 하겠나라며 망설였지만 제 조언을 따라 작은 습관을 시작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피부가 밝아지니 마음도 밝아졌어요. 남편이 요즘 저를 보고 미소 짓는 게 달라졌어요. 이처럼 기미와 흑자를 관리하는 건 단순히 피부를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감을 되찾고 삶의 기쁨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혹시 기미나 흑자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공유해 주세요. 그 작은 이야기가 큰 변화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미와 흑자가 왜 이렇게 생기고 왜 쉽게 사라지지 않는지 그 과학적 비밀을 조금 더 깊이 파헤쳐 볼까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미와 흑자가 왜 생기는지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여도 이 둘은 피부 속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피부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분들과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기미와 흑자는 단순히 피부색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몸과 환경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의 과학적 비밀을 파헤쳐보고 왜 기미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흑자는 비교적 간단히 관리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의 피부는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요? 먼저 기미, 즉 멜라스마부터 이야기해볼까요? 기미는 피부 깊은 곳, 진피층까지 멜라닌 색소가 퍼져서 생깁니다. 이 멜라닌을 만드는 주인공은 티로시나제라는 효소입니다. 이 효소는 마치 화가의 붓처럼 피부에 색소를 칠하죠. 그런데 이 붓을 움직이게 하는 건 무엇일까요? 햇빛, 특히 자외선은 티로시나제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호르몬 변화도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폐경기나 임신, 피임약 복용 시 호르몬이 요동치면서 티로시나제가 더 활발해지죠. 심지어 스트레스도 이 효소를 깨우는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64세 정미숙님은 폐경 후 갑자기 이마와 볼에 기미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박사님, 햇빛도 잘 안 쬐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녀는 스트레스와 호르몬 변화가 원인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시아 여성의 3.40%가 평생 한 번 이상 기미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인의 피부는 멜라닌 생성이 활발해 기미가 더 쉽게 생길 수 있죠. 반면 흑자, 흔히 잡티라고 부르는 것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흑자는 주로 피부 표면, 즉 표피에 멜라닌이 쌓여 생깁니다. 마치 햇빛에 오래 노출된 피부에 작은 점들이 박힌 듯 경계가 뚜렷하고 색이 진합니다. 68세 최병철님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최병철님은 오랫동안 야외에서 일하며 얼굴에 잡티가 늘어났습니다. 그는 이를 기미로 오해하고 비싼 미백 크림을 2년간 썼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죠. 박사님, 돈만 날렸어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의 실망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흑자는 표피에 국한된 경우가 많아 적절한 레이저 치료로 1, 2회 만에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기미는 진피층까지 깊게 뿌리내려 재발 가능성이 높고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단일 치료로는 완치가 어렵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최병철님처럼 잘못된 방법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제 잠깐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 선크림을 꼼꼼히 바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작은 습관을 들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미가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생긴 기미도 더 악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과학적 원인을 몰라 고민을 반복하죠. 70세 박영자님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젊을 땐 피부가 맑았는데 나이 들고 나서 왜 이렇게 기미가 심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폐경 후 호르몬 변화와 햇빛 노출이 겹치며 기미가 생겼다는 걸 몰랐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간단한 자외선 차단법과 보습 중심의 스킨케어를 추천하자 3개월 만에 피부톤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이제 거울 볼 때 덜 속상해요. 그녀의 미소는 과학적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진단입니다. 기미인지 흑자인지 아니면 다른 색소 침착인지 아는 게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제가 30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건 피부는 우리 몸이 보내는 메시지라는 점입니다. 기미는 호르몬과 환경이 얽힌 복잡한 신호이고 흑자는 비교적 단순한 표피의 반응입니다. 이 차이를 알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66세 이정희님은 잡티를 기미로 오해해 민간요법으로 레몬즙을 발랐다가 피부가 더 민감해졌습니다. 박사님, 인터넷에서 좋다고 해서 해봤는데 왜 더 나빠졌을까요? 그녀의 질문은 정확한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피부 상태를 정확히 아시나요? 혹시
기미와 흑자를 혼동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제 잠깐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피부를 살펴보세요. 기미는 부드럽게 번지는 느낌인가요? 아니면 흑자처럼 선명한 점들인가요? 이 작은 관찰이 여러분의 피부 관리 여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미와 흑자는 올바른 이해와 관리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어떤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 이야기가 저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이 기미와 흑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비싼 레이저 시술이나 고가의 크림 없이도 기미와 흑자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단연코 가능하다입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로 여러분의 피부는 놀라운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피부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분들이 작은 실천으로 큰 결과를 얻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홈케어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값비싼 비용 없이도 피부톤을 밝게 하고 자신감을 되찾는 방법을 말이죠. 자,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변화를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65세 박미영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박미영님은 몇 년간 기미 때문에 고민하며 비싼 미백 크림을 써봤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박사님, 돈만 들이고 피부는 그대로예요. 정말 방법이 있는 걸까요? 그녀의 목소리엔 지친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그녀는 저를 찾아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이렇게 쉬울 줄 몰랐어요. 피부가 밝아지니 거울 보는 게 즐거워졌어요. 그녀의 비결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비타민C 세럼과 선크림, 그리고 꾸준한 보습이 전부였죠. 이 간단한 루틴이 그녀의 피부를 그리고 삶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꿈꾸시나요? 그럼 지금부터 박미영 님이 실천한 홈케어 비법을 하나씩 알아볼게요. 첫 번째 비결은 하이드로퀴논입니다. 이 성분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 기미와 흑자를 옅게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주의가 필요하리로하여 하이드로퀴논은 4% 이상 고농도를 무분별히 사용하면 피부염이나 색소 침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67세 이정숙님은 약국에서 구입한 고농도 하이드로퀴논 크림을 사용했다가 피부가 붉어지고 따가웠다고 했습니다. 박사님, 좋아진다고 해서 샀는데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그녀의 경험은 정확한 사용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하이드로퀴논은 반드시 의사 처방 아래 이에타셉 4% 저농도로 시작해야 안전합니다. 보통 2개월 정도 사용 후 1개월 휴지기를 두는 게 좋죠. 이렇게 하면 피부 자극을 줄이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비타민 C와 나이아시나마이드, 즉 비타민 B3입니다. 이 두 성분은 자극 없이 피부톤을 밝게 해주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특히 비타민 C는 형태가 중요해요. L-아스코르브산, LEA은 강력하지만 자극이 있을 수 있으니 SAP나 MAF 같은 안정화된 형태를 추천드립니다. 70세 김순자님은 SAP 비타민C 세럼을 사용하며 피부가 한결 맑아졌다고 했습니다. 박사님,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2주 만에 피부가 부드러워졌어요. 나이아시나마이드는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색소 침착을 줄이는데 탁월합니다. 이 두 성분은 아침 스킨케어 루틴에 넣으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죠. 세럼을 바른 뒤 꼭 보습제를 덧발라 수분을 잠가주세요. 세 번째 비결은 레티놀입니다. 레티놀은 피부 세포의 턴오버를 촉진해 색소 침착을 줄이고 피부를 재생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처음엔 자극이 문제일 수 있죠. 66세 최영희님은 레티놀을 처음 사용했을 때 피부가 따끔거려 포기하려 했습니다. 박사님,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요? 그녀의 걱정에 저는 레티놀 샌드위치 기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방법은 레티놀을 바르기 전후에 보습제를 듬뿍 발라 자극을 줄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세아노누 보습제를 바르고 레티놀을 얇게 바른 뒤 다시 보습제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레티놀은 0.1225% 저농도부터 시작해 주 2에서 3회 사용하며 피부가 적응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최영희님은 이 방법으로 2개월 만에 피부톤이 고르게 변했고 작은 잡티도 옅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비결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박미영님은 매일 아침 SPF 50 플러스 선크림을 3시간마다 덧바르며 피부를 지켰습니다. 박사님, 처음엔 귀찮았지만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피부가 밝아지니 꾸미는 재미도 생겼어요. 선크림은 기미와 흑자를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패입니다. 자외선은 멜라닌 생성을 촉진하니 외출 10분만 아니라 집 안에서도 꼼꼼히 발라야 해요. 추가로 식단에서도 비타민C와 E를 챙기면 내부에서 피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위나 브로콜리를 매일 조금씩 먹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죠. 이 간단한 홈케어 루틴은 비싼 시술 없이도 피부를 건강하게 가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제가 30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건 작은 습관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68세 오현숙님은 비타민C 세럼과 선크림으로 시작한 뒤 3개월 만에 친구들에게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어?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박사님, 이 나이에 이런 칭찬을 들을 줄 몰랐어요. 그녀의 미소는 꾸준함의 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아침에 선크림 한 번 더 바르는 것, 비타민C 세럼을 손끝에 묻혀 부드럽게 바르는 것, 이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피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홈케어 방법을 시도해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이 방법들을 넘어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전문적인 치료법들을 알아볼까요?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병원 치료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기미와 흑자를 관리하려다 보면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병원 치료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선택이 중요하죠. 잘못된 치료를 받으면 시간과 돈을 낭비할 뿐 아니라 피부가 더 민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피부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분들이 현명한 치료로 자신감을 되찾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오늘은 기미와 흑자를 위한 병원 치료법과 믿을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의 피부는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을까요? 70세 정순자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정순자님은 몇 년간 얼굴에 점점 늘어나는 흑자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박사님, 화장을 해도 가려지지 않으니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녀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저렴한 레이저 치료를 받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피부가 붉어지고 색소가 더 두드러졌죠. 돈만 날렸어요. 그녀의 한숨에 저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정순자님은 결국 제 조언을 따라 큐제 스위치 ND약 레이저를 받았습니다. 단 한 번의 치료로 흑자가 눈에 띄게 옅어졌고 그녀는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한 번으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거울 볼 때마다 미소가 지어져요. 그녀의 변화는 적절한 치료법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기미와 흑자는 어떤 병원 치료가 효과적일까요? 먼저 흑자, 즉 표피에 국한된 잡티는 큐 스위치 NDP 약 레이저가 고전적인 표준입니다. 이 레이저는 멜라닌을 정확히 타격해 색소를 분해하며 보통
1, 2회 치료로 눈에 띄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68세 최영철님은 농사일을 하며 생긴 잡티 때문에 고민했지만 큐시오 스위치, 레이저 2번으로 피부가 한결 깨끗해졌습니다. 박사님, 이 나이에 피부가 이렇게 맑아질 줄 몰랐어요. 그의 미소는 간단한 치료의 힘을 보여줍니다. 반면 기미는 더 깊은 진피층에 자리 잡고 있어 치료가 복잡합니다. 피코 레이저는 빠른 펄스로 피부 손상을 최소화하며 기미를 관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회복 기간도 짧아 바쁜 분들에게 적합하죠. 66세 김미정님은 피코 레이저 3회 시술 후 피부톤이 고르게 변했다고 했습니다. 박사님, 얼굴이 밝아지니 친구들이 젊어 보인다고 하네요. 그녀의 변화는 피코 레이저의 정밀함 덕분이었습니다. IPL, 즉 광펄스 치료는 표피성 잡티에 효과적이지만 깊은 기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IPL을 받은 69세 이영숙님은 처음엔 만족했지만 기미가 재발하며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박사님, 왜 다시 생긴 걸까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IPL이 깊은 색소에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대신 화학 필링, 예를 들어 AHA나 TCA 필링을 병행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필링은 각질을 제거하고 피부 재생을 촉진해 비타민C나 하이드로키논 같은 홈케어 제품과 함께 사용할 때 시너지를 냅니다. 또 경구요법으로 트라넥사믹산은 색소 생성을 억제하는 보조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트라넥사믹산을 3개월 복용한 환자들의 기미가 평균 20%나 옅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는 반드시 의사의 지도 아래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병원 선택입니다. 저가 패키지나 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71세 박정희님은 저렴한 레이저 패키지를 선택했다가 피부가 더 민감해졌습니다. 박사님, 광고만 믿었다가 낭패를 봤어요. 그녀의 경험은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고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최소 3자의 곳을 방문해 의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상담사나 광고 문구가 아닌 의사가 치료 계획을 명확히 설명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의사가 비슷한 치료법을 제안한다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정순자님은 3곳의 병원을 방문한 뒤 상세한 설명과 꼼꼼한 진단을 제공한 병원을 선택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박사님, 처음엔 귀찮았지만 제대로 알아보길 잘했어요. 그녀의 말은 현명한 선택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병원 치료는 홈케어와 함께할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예를 들어 레이저 치료 후에는 보습과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해야 효과가 오래 지속됩니다. 67세 오미숙님은 피코 레이저와 홈케어를 병행하며 6개월 만에 기미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박사님, 병원과 집에서 같이 관리하니 정말 달라졌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치료와 관리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요? 병원에 방문하기 전 자신의 피부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기미인지 흑자인지 아니면 다른 색소 침착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치료를 고려하고 계신가요? 혹시 병원 선택에 고민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 이야기가 저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병원 치료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홈케어 가이드를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바쁜 일상 속에서 기미와 흑자를 관리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비싼 크림이나 복잡한 시술 없이도 집에서 매일 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으로 피부를 밝고 건강하게 가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30년 넘게 피부과 전문의로 일하며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수많은 환자분들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바로 내일 아침부터 따라할 수 있는 쉽고 효과적인 홈케어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단돈 1만 원을 먼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이 방법들이 여러분의 피부와 자신감을 되찾아 줄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꿈꾸고 계신가요? 66세 오현숙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오현숙님은 바쁜 가정주부로 매일 손주 돌보느라 정신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기미 때문에 얼굴이 칙칙해 보여도 피부 관리에 시간을 내기 어려웠죠. 박사님, 하루 종일 바빠서 피부 관리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방법이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그녀는 저를 찾아와 환한 미소로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하루 10분 투자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남편이 요즘 제 얼굴이 밝아졌다고 칭찬해요. 그녀의 비결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침과 밤, 간단한 루틴을 꾸준히 실천한 것뿐이죠. 이 루틴은 여러분도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현숙님이 성공한 비법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아침 루틴의 핵심은 비타민 C 세럼과 선크림입니다. 비타민 C는 피부 톤을 밝게 하고 색소 침착을 줄이는데 탁월합니다. 하지만 어떤 비타민 C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해요. SAP나 마피 형태의 비타민 C는 자극이 적고 안정적이어서 민감성 피부에도 적합합니다. 오현숙님은 매일 아침 세안 후 SAP 비타민 C 세럼을 얇게 바르고 SPF 50+ 선크림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박사님, 처음엔 귀찮았지만 세럼 바르는 2분이 하루를 바꿨어요. 그녀의 말처럼 선크림은 기미와 흑자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자외선은 멜라닌 생성을 촉진하니 외출하지 않더라도 2-3시간마다 선크림을 덧바르는 게 핵심이에요. 68세 김영자님도 이 루틴을 따라 2주 만에 피부가 부드러워졌다고 했습니다. 거울 볼 때마다 피부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녀의 변화는 작은 습관의 힘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밤에는 나이아신아마이드와 레티놀을 활용하세요. 나이아신아마이드, 즉 비타민 B3는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색소 침착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레티놀은 피부 세포의 턴오버를 촉진해 기미와 흑자를 옅게 만들죠. 하지만 레티놀은 처음엔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67세 최미경님은 레티놀을 처음 사용했을 때 피부가 따끔거려 포기하려 했습니다. 박사님,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요? 그녀의 걱정에 저는 레티놀 샌드위치 기법을 추천드렸습니다. 세안 후 보습제를 바르고 레티놀을 얇게 바른 뒤 다시 보습제로 마무리하는 방법이에요. 레티놀은 0.025% 저농도부터 시작해 주 2에 3회만 사용하며 피부가 적응하도록 도왔습니다. 최미경님은 이 방법으로 2개월 만에 피부톤이 고르게 변했고 작은 잡티도 줄었습니다. 박사님, 피부가 부드러워지니 화장하는 재미도 생겼어요. 그녀의 미소는 꾸준함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내부에서 피부를 돕는 식단도 잊지 마세요. 비타민 C와 B는 피부 건강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오현숙님은 매일 아침 키위 1개를 먹으며 비타민 C를 보충했습니다. 박사님, 키위 먹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피부가 촉촉해졌어요. 브로콜리, 오렌지, 고구마 같은 음식도 피부에 좋은 비타민을 공급합니다. 69세 박정희님은 식단에 견과류를 추가해 비타민 E를 챙겼고 3개월 만에 피부가 더 탄력 있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박사님, 먹는 걸 조금 바꿨을 뿐인데 피부가 달라졌어요. 이런 작은 식단 변화는 피부를 속부터 건강하게 만듭니다. 물을 하루 1.52리터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수분은 피부의 기본 체력을 키워줍니다. 이 루틴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제가 30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건 하루 10분의 투자로도 놀라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60세 이수진님은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피부 관리냐며 망설였지만 비타민 C 세럼과 선크림 루틴을 시작한 뒤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친구들이 피부가 좋아졌다고 칭찬하니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녀는 매일 아침 5분, 밤 5분을 투자해 피부톤이 밝아졌고 남편과의 대화도 더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이 간단한 루틴을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세럼과 선크림을 바르고 밤에 보습제와 레티놀로 피부를 어루만지는 모습.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피부를 그리고 삶을 어떻게 바꿀까요? 여러분은 어떤 루틴을 먼저 시도해 보고 싶으신가요? 선크림 덧바르기, 비타민 C 세럼, 혹은 식단 변화 중 무엇이 끌리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을 공유해 주세요. 그 작은 다짐이 큰 변화를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이 루틴을 실천하면서 피해야 할 흔한 실수들을 알아볼까요?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미와 흑자를 없애려다 오히려 피부가 더 나빠진 적 있으신가요? 열심히 관리하려던 노력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 속상했던 순간,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30년 넘게 피부과 전문의로 일하며 잘못된 방법 때문에 피부 고민이 깊어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작은 실수가 큰 좌절로 이어질 수 있죠. 오늘은 기미와 흑자를 관리하며 절대 피해야 할 흔한 실수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실수들을 피해간다면 여러분의 피부는 더 밝고 건강한 빛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어떤 실수를 하고 계신가요? 69세 최영희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최영희님은 인터넷에서 기미에 좋다는 글을 보고 레몬즙을 얼굴에 발랐다가 큰 낭패를 겪었습니다. 박사님, 민간요법이 이렇게 위험할 줄 몰랐어요. 피부가 따갑고 색소가 더 심해졌어요. 그녀는 레몬즙의 강한 산성 때문에 화상을 입었고 오히려 염증 후 색소 침착 PIA기 생겨 기미가 더 두드러졌습니다. 최영희님의 경험은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레몬즙이나 식초 같은 민간요법은 피부 pH를 망가뜨리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미는 진피층까지 깊은 색소 침착이라 이런 자극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죠. 최영희님은 제 조언대로 민간요법을 멈추고 보습과 자외선 차단에 집중한 뒤 3개월 만에 피부톤이 밝아졌습니다. 이제 거울 볼 때 한결 편안해요. 그녀의 미소는 올바른 선택의 힘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실수는 고농도 하이드로퀴논이나 강한 트레티노인의 무분별한 사용입니다. 하이드로퀴논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 기미를 옅게 하지만 4% 이상 고농도는 피부염이나 색소 침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67세 이정숙님은 약국에서 쉽게 구한 5% 하이드로퀴논 크림을 사용했다가 피부가 붉어지고 따가웠다고 했습니다. 박사님, 빨리 효과를 보고 싶었는데 오히려 피부가 민감해졌어요. 그녀의 실수는 의사 처방 없이 고농도 제품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하이드로퀴논은 4% 저농도로 의사의 지도 아래 2개월 사용 후 1개월 휴지기를 두는 게 안전합니다. 트레티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피부 재생 효과가 있지만 과도하게 사용하면 각질과 자극을 유발해 기미를 악화시킬 수 있죠. 70세 김미영님은 트레티노인을 매일 사용하다 피부가 벗겨져 고생했습니다. 박사님, 너무 열심히 한 게 문제였나요? 그녀는 저농도 레티놀로 바꾸고 보습제를 병행하며 피부를 회복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과도한 각질 제거입니다. 피부가 매끄러워질 거라 믿고 스크럽이나 강한 필링젤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이는 피부를 민감하게 만들어 색소 침착을 더 심하게 합니다. 66세 박순자님은 주 3회 스크럽으로 각질을 제거했지만 기미가 더 짙어졌습니다. 박사님,
깨끗해지려고 했는데 왜 더 나빠졌을까요? 그녀의 피부는 과도한 자극으로 보호 장벽이 손상돼 멜라닌이 더 활발히 생성된 것이었습니다. 각질 제거는 기미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부드러운 AHA 필링 젤을 주 1회 이하로 사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과도한 각질 제거는 리바운드 효과를 일으켜 색소를 악화시키니 보습과 진정 케어로 피부를 달래주는 게 우선입니다. 세 번째, 가장 흔한 실수는 선크림을 아침에만 바르고 덧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자외선은 기미와 흑자의 주범입니다. 아침에 한번 바른 선크림은 몇 시간 뒤 효과가 떨어지죠. 68세 오미숙님은 박사님, 아침에 선크림 바르는데 왜 기미가 안 줄어들까요? 라며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어도 자외선이 창문을 통해 들어온다는 걸 몰랐습니다. SPF 50+ 선크림을 2회 3시간마다 덧바르는 습관은 기미를 예방하고 악화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오미숙님은 제 조언대로 덧바르기를 시작한 뒤 2개월 만에 피부톤이 고르게 변했습니다. 박사님, 이렇게 간단한 걸 몰랐어요. 피부가 맑아졌어요. 그녀의 변화는 꾸준한 자외선 차단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런 실수들은 누구나 쉽게 저지를 수 있지만 알면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건 피부는 섬세한 친구라는 점입니다. 무리한 방법이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친구를 다치게 할 뿐이죠. 71세 이영자님은 인터넷에서 본 식초 마스크를 시도했다가 피부가 붉어졌습니다. 박사님, 유행한다고 해서 따라했는데 후회돼요. 그녀는 보습제와 선크림 중심의 루틴으로 바꾼 뒤 4개월 만에 피부가 안정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민간요법이나 과도한 관리로 피부를 힘들게 한 적 있으신가요? 그 경험을 되돌아보며 이제 올바른 길로 들어설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실수를 하고 계신지 혹은 어떤 방법을 시도하다 좌절하셨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실수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피부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줄 거예요. 자, 이제 이 홈케어 루틴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고르는 법을 알아볼까요?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미와 흑자를 관리하는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을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병원과 치료법을 선택하면 피부가 놀라운 변화를 맞이할 수 있지만 잘못된 선택은 시간과 돈, 그리고 소중한 자신감을 잃게 만들 수 있죠. 저는 30년 넘게 피부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분들이 현명한 선택으로 피부와 삶을 되찾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오늘은 기미와 흑자 치료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고르는 방법과 장기적으로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앞두고 계신가요? 71세 김정수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김정수님은 얼굴에 점점 짙어지는 기미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저렴한 레이저 패키지, 광고를 보고 병원을 찾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박사님, 광고만 믿었다가 낭패를 봤어요. 피부가 더 민감해지고 기미도 그대로예요. 그녀의 목소리엔 깊은 좌절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끌려 상담사 말만 믿고 치료를 받았지만 정작 의사와의 상담은 부족했고 치료 계획도 명확하지 않았죠. 김정수님의 경험은 많은 분들이 겪는 실수를 보여줍니다. 병원 선택은 가격이나 광고가 아닌 신뢰와 전문성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녀는 제 조언대로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 피코 레이저와 홈케어를 병행한 뒤 6개월 만에 기미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박사님, 이제 거울 볼 때 미소가 나와요. 그녀의 변화는 현명한 선택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어떻게 고를까요?
첫 번째 비결은 최소 3자 마굿을 직접 방문해 의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상담사나 광고 문구에 의존하지 말고 의사가 직접 치료 계획을 명확히 설명하는지 확인하세요. 좋은 병원은 환자의 피부 상태를 꼼꼼히 진단하고 기미인지 흑자인지 혹은 다른 색소 침착인지 정확히 구분해 줍니다. 68세 이영숙님은 여러 병원을 방문한 뒤 상세한 설명과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제시한 병원을 선택했습니다. 박사님, 처음엔 귀찮았지만 의사가 제 피부를 진지하게 봐주니 믿음이 갔어요. 그녀는 피코레이저 3회와 홈케어를 병행하며 피부톤이 고르게 변했고 친구들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 의사가 비슷한 치료법을 제안한다면 그 병원의 신뢰도가 높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저가 패키지나 과대 광고는 피하세요. 한 번에 기미 완치 같은 과장된 문구는 현실과 거리가 멀죠. 70세 박미영님은 저렴한 레이저 패키지에 끌려 치료를 받았지만 피부가 붉어지고 색소 침착이 더 심해졌습니다. 박사님, 싸다고 좋은 줄 알았는데 결국 돈만 더 들었어요. 그녀는 이후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 큐쉐위치, 앤디, 약 레이저로 흑자를 관리하며 피부를 회복했습니다.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의사의 전문성과 병원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치료 후 피부 관리법이나 부작용 대처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는 병원은 신뢰할 만합니다. 병원 선택은 여러분의 피부를 위한 투자입니다. 시간을 들여 꼼꼼히 알아보세요. 장기적인 피부 관리는 병원 치료만큼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핵심은 철저한 자외선 차단입니다. 자외선은 기미와 흑자의 주범이죠. 66세 오미정님은 매일 아침 SPF 50+ 선크림을 덧바르는 습관을 들인 뒤 피부톤이 밝아졌습니다. 박사님, 집 안에서도 선크림을 바르라고 하셨을 때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달라졌어요. 그녀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외선까지 차단하며 기미 재발을 막았습니다. 두 번째는 보습입니다. 레이저나 필링 치료 후 피부는 민감해지니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이 든 보습제를 듬뿍 발라야 합니다. 69세 최영희님은 치료 후 보습제를 꼼꼼히 사용하며 피부 장벽을 강화했고 4개월 만에 기미가 옅어졌습니다. 박사님, 보습이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어요. 마지막으로 안전한 활성 성분을 꾸준히 사용하는 겁니다. 비타민C, 나이아신아마이드, 저농도 레티놀은 집에서도 병원 치료 효과를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건 꾸준함과 신뢰입니다. 제가 30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건 피부는 우리의 소중한 친구라는 점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친구를 다치게 하지만 현명한 선택은 친구를 더 빛나게 해줍니다. 67세 김순자님은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찾고 홈케어와 병원 치료를 병행하며 5개월 만에 피부가 한결 맑아졌습니다. 박사님, 이 나이에 피부 걱정을 덜게 될 줄 몰랐어요. 남편이 요즘 제 얼굴을 더 자주 봐요. 그녀의 미소는 신뢰와 꾸준함의 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꿈꾸시나요? 지금 여러분의 피부는 어떤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병원 선택이나 피부 관리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루틴과 치료를 하나로 묶어 여러분의 피부와 자신감을 되찾는 마지막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요?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미와 흑자를 관리하는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피부색을 바꾸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신감, 사람들과의 따뜻한 순간, 그리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여정이었죠. 저는 30년 넘게 피부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분들이 작은 변화로 큰 기쁨을 찾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68세 이영자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기미 때문에 거울을 피하고 남편과의 대화마저 어색해졌다고 했어요. 박사님, 얼굴이 칙칙하니 저 자신도 잃어버린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소개한 간단한 루틴과 현명한 치료를 실천한 뒤 그녀는 저를 찾아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피부가 밝아지니 남편이 저를 다시 예쁘게 봐주는 것 같아요. 요즘은 사진 찍는 것도 즐거워요. 이 영자님의 변화는 비싼 크림이나 복잡한 시술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선크림을 덧바르고 비타민C와 레티놀을 꾸준히 사용한 작은 습관이 그녀의 자신감을 되찾아 줬습니다. 여러분도 이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3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첫째, 철저한 자외선 차단. SPF 50+ 선크림을 3시간마다 덧바르는 건 기미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예요. 둘째, 보습.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보습제는 치료 효과를 오래 유지해줍니다. 셋째, 안전한 활성 성분. 비타민C, 나이아시나마이드, 저농도 레티놀은 집에서도 피부를 밝게 가꿀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비싼 크림이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의존하지 마세요. 작은 실천이 쌓이면 여러분의 피부는 물론 삶의 빛깔도 달라질 거예요. 70세 박미영님은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하루 10분 투자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이 나이에 다시 자신감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이 작은 시작을 꿈꾸시나요? 이제 행동에 나설 때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보세요. 아침에 선크림을 한 번 더 바르거나 키위를 간식으로 챙겨 먹거나 비타민C 세럼을 손끝에 묻혀 부드럽게 발라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피부를 그리고 마음을 바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먼저 시도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그 다짐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노화 방지와 스킨케어 비법을 함께 나눌게요.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고 함께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를 만들어가요. 여러분의 여정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끝까지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